마블의 페이지 4를 열어나갈 첫 번째 영화 블랙 위도우의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블랙 위도우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언급하며 대략적으로 빌런에 대한 정보와 영화의 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드디어 공개된 첫 번째 트레일러를 통해서 2020년에 개봉할 영화 블랙 위도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트레일러의 시작은 블랙 위도우의 독백으로 아무것도 없던 자신의 모습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스칼렛 위치에게 당해 환각을 일으키며 보여주었던 트라우마 장면들과 자신이 속하게 된 히어로 집단인 어벤져스의 시작, 그리고 스파이로 살아오며 그녀의 주변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벤져스란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었죠. 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녀가 소울스톤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것은 타노스로부터 우주를 구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가족과 같은 어벤져스 멤버들을 위해, 즉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블랙 위도우가 사망한 뒤 토니는 그녀가 가족이 있었냐고 물어보지만 이때 캡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녀의 가족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로고가 등장하며 블랙 위도우의 상징적인 심볼 마크로 표현되는데, 이를 해석해본다면 여태까지 블랙 위도우는 자신만을 위한 작품이 없이 다른 히어로들의 조연급 캐릭터로 등장했지만 이번 작품은 확실하게 오직 블랙 위도우만을 위한 영화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는 로스 장군의 목소리이며, 영화의 시점이 캡틴 아메리카 11호 직후임을 고려했을 때 당시 범죄자였던 캡틴 아메리카의 도주를 도와주었던 블랙 위도우가 티찰라의 보고로 로스 장군으로부터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어 그녀가 황급히 떠났다는 것을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로스 장군과 주변 대원들의 모습으로 아마도 블랙 위도우를 추적하거나 혹은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는 장면인 것으로 추측되며, 그녀가 대답한 여러 얼굴로 살았다라는 말은 블랙 위도우의 범죄자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었으며 그녀가 만지고 있는 여러 장의 신분증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등장하는 본격적인 장면으로 블랙 위도우와 또 다른 금발의 스파이가 대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금발의 스파이는 블랙 위도우와 같은 전투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녀 역시 블랙 위도우와 같은 레드룸 출신의 스파이로 따라서 같은 스파이 교육을 배우고 자라왔으며, 코믹스 원작에서 그녀는 블랙 위도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러시아에서 또 다른 블랙 위도우로 활약했던 인물로 옐레나 벨로바의 등장이 이번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블랙 위도우와 그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구면이었었고 이번 영화에서 태스크마스터와 대립하며 함께 활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도 등장하였는데요. 미국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활동했다면 러시아에는 레드 가디언이 있었죠. 근데 러시아는 왜 캡틴 러시아라고 안 했는지, 캡틴 소련이나 그가 착용한 복장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붉은색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비슷한 코스튬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레드 가디언의 코스튬이 아직 맞는다고 하는 것과 그에게 살이 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레드 가디언으로의 활동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또 모종의 사건으로 다시 코스튬을 입고 블랙 위도우와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태스크마스터와 레드 가디언의 대립 장면을 봤을 때 이번 작품에서 확실하게 태스크마스터를 처치하기 위해 이들이 모인 것 같다고 보이네요. 추가로 원작 코믹스에서는 레드 가디언과 블랙 위도우가 결혼했던 사이였는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어떠한 설정으로 다가올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블랙 위도우의 다양한 복장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블랙 위도우가 등장한 영화 속에선 언제나 항상 활동을 위해 신축성 좋고 질긴 검은색 코스튬만을 착용해 왔었는데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선 완벽한 검은색이 아닌 회색 계열의 아머가 섞여있는 복장과 또한 설원에서 은원패에 적합할 것 같은 하얀색의 블랙 위도우 복장이 공개되어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여러 장소를 거쳐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장면이었지만 하얀색 코스튬을 입고 슈퍼히어로 랜딩을 선보이는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어 이번 작품에서 흰색 코스튬이 자주 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건 좀 번외적으로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에서 드론들과 싸우다 착지하는 스파이더맨의 슈퍼히어로 랜딩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인 태스크마스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능력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아주 짧은 장면으로 태스크마스터가 등장했지만 좀 익숙한 모습인 활을 쏘는 모습을 통해
한번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을 기억하여 곧바로 따라할 수 있는 태스크 마스터가 어쩌면 호크아이의 궁수를 습득하여 이번 작품에 보여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컨셉 아트에 등장한 방패만 봐도 캡틴 아메리카의 무술도 사용할 것 같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블랙 위도우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번 작품이 블랙 위도우의 과거를 그리며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시행한 잘못들에 대해 반성함과 그것에 대한 자기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이 이 영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이번 작품은 현 시점 마블 유니버스에서 사망한 블랙 위도우를 팬심에서 다시 제작한 과거 회상 작품이 아닌 정말로 그녀의 캐릭터에 대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아픈 과거,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현재 블랙 위도우라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파이 액션과 블록버스터 전투, 스카이다이빙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팬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선물과도 같은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나 트레일러 영상 등을 통해서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